지금 저의 주변 친구들한테 보이즈엑스 너무 좋은 회사니까 되면은 와서 인턴 같이 하자라고 끌어들이고 있고요. 잘하는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서 그게 진짜 좋은 것 같고요. 뭘 물어봐도 바로바로 대답을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월급이 좀 높기 때문에 꽃길을 걷고 있는 듯한 사람들도 그렇고 그냥 분위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되게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회사에서 인턴을 했으면 못했을 법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이런다는 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도 회사 다니는 게 회사 다니는 기분이라기보다는 그냥 같이 친구들하고 뭔가 하는? 지원해서 떨어지면 본전이잖아요. 지원해서 붙으면 엄청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면 항상 기대값은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고민보다는 일단 지원해보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모바일 스캐너를 만드는 V플랫 팀에서 딥러닝 인턴으로 참여를 했고요. 책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그 곡면을 감지를 해서 구부러진 책도 평평한 책 스캔한 것처럼 펴주고 좀 더 넓은 범위의 스캐너를 만들려고 하는 팀입니다. 딥러닝 모델 개발하고 뭐 개선하고 아니면 실제로 배포하고 그런 일에 참여를 했습니다. iOS 앱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5주 정도 개발을 해서 V플랫 iOS 첫 버전이 이제 앱스토어에 올라갔고요. 아직은 많이 미흡한 V플랫 iOS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나 손가락 같은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해주고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미화 작업을 주로 했습니다. 저희 원래 영상 편집하면은 영상을 그냥 시간 순대로 이렇게 깔아놓으면은 이제 이거 잘라서 이렇게 붙이고 막 이런 걸 하는데 필름을 편집하는 방식에서 그게 디지털로 그대로 옮겨온 거거든요. 딥러닝의 도움을 받으면 그거보다 훨씬 스마트한 방법으로 더 적은 시간을 들여서 영상 편집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제 브루라는 툴이 있는 거고요. 원고 불러오기 피처를 제가 만들었고 제가 맡은 부분은 맞춤법 검사를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브루에 많은 사용자분들이 맞춤법 검사를 되게 원하고 계셔가지고 퇴사하기 전에 끝내고 가고 싶습니다. 보이즈엑스에서 옹글립 팀에 참여를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AI를 이용을 해서 사람이 230글자 정도 되는 글자만 써주면은 그걸로 한글 전체 1172자짜리 폰트를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딥러닝이란 무엇인가요? 저는 딥러닝이 기존 프로그래밍이랑 다른 점이 기존 프로그래밍은 어떻게 하는지를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여기서 앞으로 2블럭, 왼쪽으로 1블럭을 가면은 우체국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라. 그런 식으로 사람이 이제 답을 찾아서 아니면 정해진 답을 찾는 방법을 프로그램한테 알려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딥러닝은 어떻게가 아니고 뭘 해야 되는지를 프로그램한테 알려주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체국을 찾아가는 방법을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고 우체국을 찾아가야 된다는 목표를 주고 여러 상황을 줄 테니까 너가 한번 알아서 학습을 해라. 어떤 위치에 있던지 우체국을 알아서 찾아가는 방법을. 그렇게 컴퓨터한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기준으로 학습시키는 게 딥러닝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문화는 어떤가요? 이거는 제가 제일 처음에 입사하고 나서 인사를 했을 때도 얘기를 한 건데 지금까지 한국 회사를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그 미생에서 나왔던 것처럼 되게 좀 수직적이고 수평적이지 못한 그런 문화를 항상 상상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막상 여기 와서 보니까 이제 호칭도 이제 누구누구님 하는 호칭을 쓰고 권위적이지 않고 수직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좋아요. 물론 제가 다른 회사에 다녀본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좋다는 것 정도는 약간 느껴지고요. 재택근무를 하면서 점심에 밥을 먹고 좀 쉬는 시간이니까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 생각해봤는데 내가 여기서 뭘 해도 그걸 일일이 감시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둬도 일을 잘할 사람을 애초에 뽑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끝까지 데려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장병규 의장님이 말씀하신 몰입인 것 같은데 몰입이 잘 된 사람을 뽑으면 감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이 사람은 자기 프로젝트에 몰입돼 있으니까 뭐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자기가 맡은 바를 다 할 거니까 그런 생각을 뭔가 세동님께서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개인을 일일이 뭐 감시하지 않고요. 제가 오늘도 1시에 왔고 어제도 1시쯤에 왔는데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 없고요. 저 인턴들이 많고 정직원분들도 좀 20대이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되게 동아리 같아요. 저 옛날에 학교에 알고리즘 코딩 동아리 막 이런 거 했었거든요. 할 일 없으면은 그 실습실에 와가지고 뭐 같이 게임도 하고 과제도 하고 뭐도 시켜먹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가 회사에 좀 나요. 사람들 다 편하고 뭐 나 힘들게 하는 사람 없고 능력껏 맡은 바 일을 하다가 심심하면 가서 막 말도 걸 수 있고 약간 이런 동아리 같은 분위기의 회사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되게 좋았습니다. 요 몰입이란 단어가 나와서 네. 혹시 본인이 느꼈던 몰입의 순간이 있었는지 그저께 몰입했어요. 왜냐면은 원고 블록이라는
피처를 제가 만들었는데 이제 같은 개발자이신 짱형님이랑 리뷰를 하다 보니까 심각한 버그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고치다 보니까 11시인가 12시인가 막 이렇게 됐었어요. 이게 사실 아무도 시킨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 좀 늦게 고쳐도 저한테 아무도 뭐라는 사람도 없어요. 다 이해해 주시는데 근데도 뭔가 이건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이런 버그가 있으면 큰일이니까 내가 고쳐야지 고치고 싶어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약간 몰입과 닮아있지 않을까. 회사에서 제일 뿌듯했던 일은인데 기존 V플랫 어플리케이션에서 한 1년 반 넘게 서비스가 되고 있던 모델이 있었어요. 이제 그게 완전 V플랫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모델인데 굽어진 책을 인식을 해서 뭐 펴주고 그런 모델인데요. 그 부분을 제가 이제 7월에 들어와서 뭐 새로운 데이터 수집하고 이제 막 다시 모델 학습시키고 그러기 시작을 해서 한 2달 정도 걸려서 9월에 이제 완성을 했어요. 그 모델을 배포했다고 저희 회사 메신저 그 슬랙에 딱 남겼을 때 그리고 실제로 그 어플리케이션에 배포가 돼서 사용자분들이 다운받았을 때 그때가 제일 뿌듯했던 때인 것 같고요. 그런 때 말고도 친구들한테 막 뭐 자기 시험 기간인데 책 스캔을 해야 된다 뭐 너 비슷한 거 한다 하지 않았냐 해서 어플리케이션 추천해줬을 때 뭐 자기 이미 쓰고 있었는데 너무 좋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친구는 소개를 시켜줬는데 저 이거 너무 좋아서 막 같이 수업 듣는 사람한테 다 알려주고 왔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가 뭔가 제가 한 일이 좀 실제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미화 작업 개선을 하면서 데이터 셋들을 일일이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당연히 딥러닝을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모델을 개선하고 새로운 소타 논문들을 구현하고 기능을 잘 내는 것도 중요한데 그만큼 중요한 게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터넷에 풀려있는 시중 있는 데이터 말고 저희 회사 내에서 프로젝트로 실행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에 필요한 데이터들의 경우에는 직접 만드는 게 더 도움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인터넷에 없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을 직접 제작하는 경험은 학교를 다녔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를 갔으면 쉽게 경험해보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경험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뿌듯했고 또 이러한 새로운 데이터셋으로 모델을 개선시켜가지고 좀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이것을 배포시켰을 때 가장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만드는 것은 인턴이기 때문에 한 것인지 인턴이라서 그랬던 거는 당연히 아니고 데이터셋이 보이즈엑스라는 회사 내에서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했을 때 다른 어플리케이션이나 다른 경쟁하는 부분에서 좀 더 경쟁력이 있으려면은 좋은 데이터를 생산해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 중에 좀 중요한 일을 맡았다고 생각을 하고 의미가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른 정직원 분들이라도 당연히 이게 중요하니까 제가 없었더라면은 누군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분위기 아까 말한 거랑 좀 겹치는 느낌이 있는데 저희 서강대학교 ACM이라는 동아리가 있거든요. 심심할 때 가면은 친구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코딩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 분위기가 나서 좋았습니다. 사실 회사에서 이런 분위기를 다시 느낄 수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이즈엑스는 심심할 때도 오고 싶은 곳인가요? 네, 저 실제로 주말에 왔어요. 주말에 와서 뭐 했어요? 주말에 와서 그 말해도 되나요? 이거 약간 문제되는 편집해 주시는데 준석이 형이랑 스타크래프트 해서 제가 이기고 그다음에 맛있는 거 시켜 먹고 그다음에 저기 20만 원짜리 스피커 있거든요. 그거 체험해보고 딥러닝 공부 좀 하다가 집에 왔어요. 뭔가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기 싫을 때 실제로 자주 와요. 상상했던 보이저엑스와 현실은 어떻게 다른가요? 사실 보이저엑스를 들어오기 전에 상상했었던 모습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대부분 들어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수평적인 조직 문화, 그리고 내가 이 조직에 속해 있으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많이 맞는 것 같고 제가 생각했던 보이저엑스와 현실의 보이저엑스가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보이저엑스를 좀 급하게 쓰게 돼서 상상했던 보이저엑스가 그렇게 뭐 많이 있진 않았는데 상상했던 회사 모습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보이저엑스가 생각보다 더 자유롭고 회사는 사실 하기 싫은 일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나 이 일 진짜 하기 싫은데 이 일 너무 지루한데 그런 거보다는 저 근데 2개 중에 이거 있으면 뭐 이게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해보고 싶어요. 그런 식으로 제 의견을 좀 더 많이 얘기할 수 있다? 처음에는 막 이렇게 자유로워도 되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회사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굳이 고르자고 한다면은 아직은 회사가 조금 작은 것 같아서
제 학교에서도 그렇고 저는 이제 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제 주변에는 거의 대부분 저와 비슷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근데 회사를 와서도 보니 마찬가지로 회사에서도 저와 비슷한 개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회사가 조금 더 커져서 뭐 QA분도 들어오시고 다른 보직의 분들도 더 많이 들어오시면은 더 많은 분들하고 다양한 얘기로 교류를 할 수 있을 텐데 아직은 회사에 저와 비슷한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 인턴분에게 하고 싶은 말. 꼭 다음으로 들어오신 인턴분이 아니어도 지금 저의 주변 친구들한테 보이저엑스 너무 좋은 회사니까 되면은 와서 인턴 같이 하자라고 끌어들이고 있고요. 우선 아주 훌륭한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처음 들어오시면은 팀을 정하실 텐데 제가 브루팀이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브루팀이 되게 좋습니다. 물론 다른 팀도 되게 좋지만 그 처음부터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있다가 그냥 회사에서 시키는 일 하는 거겠지, 인턴이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옆에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막 이 딥러닝 프로젝트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막 뭐 이 안드로이드 만드는 과정이 궁금해요. 그 부분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재밌어 보이는 것도 열심히 찾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좀 열심히 찾아보면은 더 많이 배우고 더 재밌게 회사를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이저엑스에 지원할지 말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2019년 인턴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다 무슨 카이스트, 서울대 전산학과 수학과 막 이런 엄청 잘할 것 같으신 분들이 즐겁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저 정도 급은 안 되니까 뭔가 지원해도 떨어지지 않을까, 그냥 그런 두려움에 지원서를 썼는데 이거 보낼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세동님의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강연에서 하신 명언이 있어요. 내가 젊을 때 하지 못해서 아쉬운 거는 실패를 두려워했던 것이었다. 뭐 이런 말씀을 대충 하신 것 같거든요. 그 실패는 바로 제가 실패를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뻔하게 될 일을 한다, 그런 걸 저희가 도전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쉽지 않은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하고 안 될 것 같은 일을 할 때 도전이라고 합니다. 도전하는 삶을 살고 싶은 분들께는 실패와 좀 더 친하게 지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 듣고 삘이 와가지고 어차피 이거 떨어져도 본전인데 왜 내가 이거 두려워하나 해가지고 지원서를 냈는데 이제 면접을 보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면접 엄청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붙었다고 메일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붙었을 때 엄청 기뻤어요. 보이저엑스에 일하는 대단한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분들에 견주어서 실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싶어서 지원을 두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생각해보면은 지원해서 떨어지면 본전이잖아요. 그냥 잃은 게 없잖아요. 지원해서 붙으면 엄청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면 항상 기대값은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고민보다는 일단 지원해보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이저엑스에서 인턴을 한다는 것의 의미 또는 보이저엑스 인턴을 하면 좋은 점이 있을까요?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그냥 딥러닝 공부를 해야지 라고 하고 왔어요. 그랬던 저는 굉장히 실력이 미숙했기 때문에 제 첫 모델을 완성하는데도 2달이 넘게 시간이 걸렸었는데, 그러면서 여기 다니면서 당연히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을 보고서 되게 여러 가지를 많이 느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부족한 게 뭔지, 내가 여기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지, 그런 자극들을 주변에서 굉장히 쉽게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보이저엑스라는 환경 자체가 어디를 봐도 어떤 누구랑 이야기를 해봐도 저한테 그런 자극을 주는 사람들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환경에 놓일 수 있다는 게 보이저엑스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이저엑스에 들어오려면 이런 개발자분들이 들어오시면 좋은 것 같고 이런 분들이 많이 뽑히시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가진 게 있으신가요? 뭐 보이저엑스에 어울리는 그런 후보 그런 건가요? 네. 일단 열심히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좋아하시는 것 같고 실제로도 잘 뽑히는 것 같고, 저희 그 면접 질문 중에 자주 물어보는 게 100기가짜리 파일을 복사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막 이런 질문이 있는데 엄청 기술적인 내용도 아니고 막 전공 관련돼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 알 수 있는 내용도 아니잖아요. 사실 막 딥러닝 학습 열심히 돌려보고 컴퓨터로 이것저것 많이 해봤으면은 너무 알기 쉬운 거고, 이론만 너무 공부하고 그냥 학교에서 시험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했으면 알기 힘든 정보라고 생각해요.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고, 그냥 재밌어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 잘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엄청 잘하는 것보다 저는 막 이런 프로젝트 막 흥미가 있어서 이렇게 해봤고 재밌어서 막 이런 것들도 해봤습니다. 그렇게 좀 전체적으로 흥미 있고 스스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면은 보이저엑스에 더 잘 어울리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자기소개 해야 돼? 일단 그거 해쳐서 처음에 뭐 해야 될까? 각자 팀이 3명이 다 다른 팀이니까
다른 팀이랑 어떻게 다른지 이제 좀 소개를 해주실래요? 프리플랫부터 자랑을 좀 하죠. 명실상부 보이저엑스 원탑인 팀입니다. 빙구수 딥러닝 하면서 실제 서비스까지 하는 책 펴고 책 깨끗이 하얗게 만들고 해가지고 안드로이드랑 아이폰에서 돌게 만드는데 뭐 이런저런 다양한 거 다 신경 쓰면서 코딩하는 데는 제일 넓은 범위를 다루지 않나 싶어서 좋은 팀입니다. 옹글립은 보이저엑스에서 가장 딥러닝스러운 팀이에요. 다른 여타 개발 신경 안 쓰시고 오로지 딥러닝에 집중해서 딥러닝 쪽 개발을 열심히 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시면은 저희 팀 리더분들 중에 가장 영하신 석영님께서 또 저희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배워갈 수 있어요. 저희 그룹팀은 보이저엑스에서 가장 대중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쓰는 유튜브 시대에 되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아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입니다. 딥러닝에 대한 사랑은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일반적인 개발에 관련된 일들이 되게 많아서 딥러닝 좀 실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팀입니다. 본인이 보이저엑스에 오기 전과 후 가장 크게 바뀐 점. 일할 때랑 안 할 때 그 구분이 확실해진 것 같아요. 본학교 다닐 때는 그냥 오늘 강의 좀 미뤄서 듣고 이따 밤에 과제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되게 일할 때 더 열심히 하고 싶어진 것도 많고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은 진짜 일만 하고 그리고 그 전에는 그냥 애매하게 쉬다가 애매하게 과제하다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이제 퇴근하면은 뭔가 해야겠다. 다른 다른 취미생활 같은 거 그런 생각이 되게 강해졌어요. 왜냐면은 회사에서 일을 그냥 대충 8시간이 아니고 열심히 8시간 하다 보니까 이거는 퇴근하고 내가 다른 일을 하지 않으면은 일하는 시간, 딴 거 하는 시간 그렇게 내 인생이 나눠지는 게 아니고 일하는 시간, 일 안 하는 시간 인생 전체가 일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다른 거, 내가 좋아하는 다른 것들 일도 더 열심히 하고 다른 것들도 더 열심히 찾아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보이저엑스를 오기 전에는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나 개발자로서 잘 일할 수 있을까? 40살 정도 잘려가지고 치킨을 튀겨야 되면 어떡하지? 나 회사에서 잘 일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보이저엑스에서 일을 해보고 이제 보이저엑스가 저를 인정을 해주고 이제 내가 그럴 정도의 능력밖에 없는 사람은 아니구나. 내가 보이저엑스에 있는 분들처럼 열심히 하면은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성장하는 재미를 알게 해줬어요. 앞서 말했던 그런 두려움들 때문에 되게 안정적인 회사를 골라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보이저엑스를 다녀보니까 성장하는 게 재밌구나. 그리고 일이 재밌을 수 있구나라는 걸 느껴서 앞으로는 안정보다 성장에 좀 더 주안점을 두면서 이제 커리어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그 세동님이 얘기하신 거 기억나시나요? 회사는 망해도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네, 그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진짜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되게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도 전에 스타트업을 가는 게 좀 무서웠어요. 갔다가 회사 망하면 어떡해. 막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세동님이 해주신 얘기를 듣고 나니까 회사 망해도 옆에 잘하는 사람 많은 회사에서 망했고 그 사이에서 내가 열심히 했고 잘했다는 거를 사람들이 알면은 어차피 언젠가 그 사람들이 나를 좋은 곳에 그러니까 좋은 기회로 이 사람 잘하더라 불러서 같이 일하자 그런 식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가는 게 두려워할 이유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 얘기가 되게 공감이 됐습니다. 보이저엑스에 오기 전까지는 이제 스타트업에 관심은 있었는데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가 좀 부족했는데 이게 와가지고 일하고 나니까 사람들이랑 회의도 하고 일도 나누고 파트도 어떻게 나누고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직접 겪어보니까 정말 좋은 기회가 됐고 좋은 경험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얻은 경험이 저한테 가장 크고 이게 또 앞으로 나중에 뭐 남은 학교 생활을 이어서 가거나 아니면 이후에 직장을 얻을 수도 있고 대학원을 갈 수도 있고 또 스타트업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러한 하나하나 다 해보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크게 의미로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턴들의 이야기 전체 분량이 어차피 그렇게 길지 않아서 그 누가 20분짜리 되는 거 보겠어? 난 10분 안쪽으로 끊어야 될 것 같거든? 고생했습니다. 나 근데 이거 약간 수고하셨습니다. 걔 노잼필 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재미를 봤어. 내가